안녕하십니까, 원시계입니다. 지난 시간 타임엑스 시계 리뷰에 이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시계 리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과거에는 판매해야 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함부로 다루지 못한 상황에서 영상을 찍었었고요. 이제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줄질도 하고 좀 팁도 드릴 겸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해밀턴 카키필드의 머피 제품입니다. 두둥. 레퍼런스는 H7060-5731이고요. 42mm짜리 모델입니다. 현재 38mm 모델도 출시가 됐고 최근에는 38mm에서 화이트 다이얼이라든지 메탈 밴드 모델까지 출시될 정도로 해밀턴 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42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해밀턴 공식 리테일 가격은 145만 원이고요. 38mm 제품은 133만 원, 그리고 메탈 모델은 145만 원입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엔 과거에 저희에게 구매해 가신 고객님께서 이제는 손이 잘 안 간다 하셔서 다시 역으로 매입을 해온 그런 시계입니다. 한번 팔았던 시계를 다시 들여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저희 사무실에 이제 입고가 되고 또 제가 검수도 하고 출고하기까지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봤던 모델인데 사실 신제품들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같은 모델들을 보다 보면 아무리 좀 이쁜 시계여도 좀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봐왔던 모델 치고 이 녀석은 좀 질린다는 느낌 없이 처음 그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 기출을 좀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착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모델을 포함한 해밀턴 카키필드의 매력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한 13번 이상 볼 정도로 영화를 너무 좋아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38mm 모델보다는 영화에 직접 나온 시계이기도 하고 또 38mm 모델에는 이제 없는 초침에 새겨져 있는 이제 유레카 모스보도 이제 기초의 이유였을 것 같고요. 자, 이 시계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2mm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11mm로 이제 통상 에타 2823호부가 들어간 다른 시계들보다는 살짝 두껍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미세한 도명태의 사파이어 글라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수는 10기압으로 100m 방수인데 시스루백으로 무브먼트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무브먼트는 2824 기반의 이제 에타 2824 기반의 해밀턴 H 무브먼트를 적용했습니다. 기존 2824의 3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개량한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데 파워 리저브 개량을 위해서 이제 진동수가 낮아졌고 그로 인해서 초당 움직이는 초침의 끊어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오토매틱 시계에 흐르는 듯한 그 초침의 느낌이 아주 약간, 그러니까 좀 고진동 시계와 비교를 해보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밸런스 휠의 재질도 바뀌었고 밸런스 휠의 미세 조정 바늘도 제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태엽이 얇아진 대신에 좀 길어지기도 해서 파워 리저브를 늘림과 동시에 아마 이제 무브먼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개량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신뢰성 있는 무브먼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상 과도한 와인딩을 했을 때 이 시계의 이제 리버싱률이 망가지는, 그러니까 이건 요 시계뿐만이 아니라 HG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해밀턴 다른 시계들의 이제 리버싱률이 망가지는 AS 건이 이제 기존 에타 2824 무브먼트보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이 시계가 많이 팔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 무브먼트의 약점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시계의 러그 사이즈는 22mm고요. 악어 패턴을 적용한 소가죽 스트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형태의 이제 높은 패드가 보이시나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이런 높은 패드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시계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일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역시 줄질을 할 건데 줄질을 하기 이전에 순정 밴드를 퀵 릴리즈 타입으로 교체를 하면서 방법을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존 시계줄을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거할 때는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러그 쪽에 부착을 해서 최대한 스크래치를 방지를 해주고 이제 툴을 찔러 넣어서 스프링바를 밀어주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시계줄을 탈거해 준 뒤에 기존 스프링바까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던 이 공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게 될 건데요. 특별히 주의하실 점으로는 타공되는 면만 잘 확인하시고 밴드를 공구 이제 끝까지 밀어넣는 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밴드에 뚫고자 하는 면을 딱 잡으시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핀이 있습니다. 이 핀 안에 러브 구멍을 쭉 넣어줍니다. 자,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레버를 돌려서 위치를 고정을 해주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딸깍 눌러만 주시면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자, 이쪽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 검정색이라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구멍을 통해서 퀵 릴리즈 스프링 바를 쭉 밀어 넣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손쉽게 퀵 릴리즈 타입으로 시계줄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끔 저도 생각 없이 뚫다 보면은 이 안쪽 면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 이 바깥면에 구멍을 뚫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는 면만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뚫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항상 끝까지 밀어 넣어야 한다는 거. 끝까지 밀어 넣고 다시 한번 레버 고정한 다음에 딸깍 주시면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존 순정 밴드를 퀵 릴리즈 타입으로 변경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퀵 릴리즈 스프링 바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기존의 어떤 타입이었던 간에 퀵 릴리즈 밴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구멍을 타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금액을 청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원식에서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제 배송 메모에 기재만 해주시면 저희가 무상으로 타공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직구를 하셔도 됩니다. 직구를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툴도 마찬가지로 중국제고요. 이제 구매처마다 용도는 같지만 디테일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똑같은데 디테일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공구 같은 경우에는 시계줄이 들어가는 이 가운데 핀이 있죠. 이 가운데 핀이 지금은 나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인데 어떤 공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핀이 그냥 쑥쑥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칼날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이 칼날이 너무 무뎌서 이제 구멍이 예쁘게 뚫리지 않는다는 평도 제가 좀 본 적이 있으니까요. 이제 구매하실 때는 리뷰를 잘 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퀵 릴리즈 타입으로 한 번만 딱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줄질이 엄청나게 자유롭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해밀턴 머피에 어울릴 만한 밴드를 지난 시간과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 없이 이제 하나하나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아무래도 가죽 밴드들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 밴드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특별한 색상입니다. 좀 굉장히 특이한 색상의 가죽 밴드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장에 남아있던 악어 가죽을 이용해서 그냥 제가 임의로 제작을 해본 밴드입니다. 퀄리티가 좋진 않아서 저희가 판매를 할 때도 이제 비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화이트 색상의 악어 가죽을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느낌을 낼 수 있다. 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화이트 색상 가운데에 실버 톤으로 이렇게 염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제 기준에는 조금 손목에 올렸을 때 많이 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밴드 같은 경우에는 타공이 되어 있는 약간은 빈티지 스타일의 레이싱 스트랩입니다. 이 카키필드의 매력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밴드든 간에 빈티지한 느낌만 살짝 섞여 있어도 굉장히 그냥 모든 밴드가 다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머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카키필드에서는 약간 느낄 수 없던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빈티지한 밴드를 매치했을 때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악어줄을 올려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이제 이 시계 밴드를 만들 때도 악어 패턴이 들어가 있는 송아지 가죽을 써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약간은 특이한 색상일 수 있는데 블루 색상의
일반적인 레이싱 밴드를 한번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 색상의 레이싱 밴드를 한번 체결해 봤습니다. 이 색상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빈티지한 색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빈티지한 색상이기 때문에 이런 카키필드와 매치했을 때 굉장히 느낌을 좀 잘 살려줄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렸을 때도 사실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색상 조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류의 통가죽으로 되어 있는 빈티지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안 어울릴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색상입니다. 탑그레인 가죽으로 제작된 스트랩인데요. 가죽 색상은 저희가 이제 그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레이 톤이 살짝 섞여 있는 브라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느낌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색상이 조금은 좀 빈티지한,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좀 약간 물 빠진 색상의 스트랩을 조합했을 때 이 다이얼 인덱스와 굉장히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스토스 가죽 밴드인데요. 이 소가죽 밴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없는 그냥 무난한 나파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빈티지한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저는 지금 이 다이얼 인덱스 색상과 스티치 색상이 좀 잘 조화롭게 어울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운 색상도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카키필드 머피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조금은 고급스러운 패턴을 적용한 이런 인트레치아트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스트랩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러그 쪽이 U자로 살짝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는 시계가 간혹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한 시계에는 그래도 호환이 좀 되는 편이고요. 또 호환이 됐을 때 조금 더 기존 다른 가죽 스트랩보다는 뭔가 빈틈이 없는, 그러니까 시계와 밴드 간의 유격이 조금 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트레치아트 패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카키필드 메카니컬 모델이라든지 오토매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과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해밀턴 카키필드 머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한 느낌은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 어울린다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일럿 워치 등에 많이 사용하는 약간 IWC 스타일의 패브릭 밴드인데요. 카키필드는 원래 군용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국방색의 밴드를 조합하는 게 저는 좀 굉장히 멋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런 식으로 뭔가 카키 색상, 그러니까 국방색과 조합을 했을 때 이 카키필드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나토 밴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나토 밴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스프링바를 장착을 해놓고 최대한 지난 시간과 겹치는 게 없는 나토 밴드들 위주로 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체결해볼 나토 밴드는 가장 잘 묻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색상의 나토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얼과 다이얼 인덱스의 색상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자, 블랙과 베이지 색상이 섞여 있는 이런 나토 밴드입니다. 이 나토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나토 밴드인데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토 밴드가 조금 단단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단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좀 두꺼운 느낌이랄까요? 두꺼운 느낌을 좀 좋아해서 이런 류의 나토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얇은 나토 밴드가 좋다, 조금 착용감이 훨씬 더 나은 나토 밴드가 좋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했을 때 딱 보면은 역시 다이얼과 인덱스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색상을 다 이 나토 밴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어울릴 수가 없겠죠.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카키는 국방색이다 의 표본이죠.
이런 국방색의 나토 밴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나토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판매할 때에도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퍼플 색상 기억하실까요? 그 퍼플 색상과 같은 종류의 나토 밴드 있는데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도 두껍긴 한데 사실 겉면 표면이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표면이 좀 굉장히 약간 좀 실키한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밴드여서 제가 이 밴드도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장착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카키는 국방색이다. 역시 카키는 카키색으로 꾸며야 제맛이다 라는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해주는 그런 스트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이제 베이지 색상의 같은 종류, 방금 전에 보셨던 요 나토 밴드와 같은 종류의 베이지 색상의 나토 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베이지 색상의 나토 밴드를 준비해온 이유는 아무래도 요 머피의 다이얼 인덱스 색상이 약간 이제 누런 베이지 톤이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사실 안 어울릴 수가 없겠죠. 이런 깔맞춤 조합은 시계 줄질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나토밴드가 약간은 카키톤을 조금 내포하고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는, 그러니까 다이얼 인덱스와 완전히 일치하는 색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베이지 색상의 베이지 색상 인덱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 어울릴 수가 없겠네요. 오늘의 줄질은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제가 좋은 스트랩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